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나 혁명 같은 거대한 사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칼도, 총도, 피도 아닌 단지 한 장의 종이와 그 위에 적힌 몇 줄의 문장이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1215년 영국 런던에서 강물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어느 날, 한 장의 종이가 잉글랜드 왕의 권력에 처음으로 균열을 내고 그 작은 금이 훗날 인류의 자유와 권리라는 거대한 물결로 이어지는 장면. 이 종이의 이름이 바로 마그나카르타, 즉 대헌장입니다. 마그나카르타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의 권리, 의회, 민주주의, 법의 지배 같은 개념들은 모두 이 종이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유를 향한 영웅담이라기보다 왕과 귀족, 교회, 그리고 사회의 여러 세력이 충돌한 복잡한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은 절대적입니다. 권력 위에 법이 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처음으로 적힌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대는 13세기 초, 잉글랜드의 왕은 존 왕이었습니다. 존 왕은 흔히 영국 최악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통치는 오만했고 무능했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혹독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프랑스의 영토를 대부분 잃고 돌아온 뒤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백성들과 귀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특히 농민과 상인들은 매년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귀족들도 왕이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는 방식에 분노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도 격해졌습니다. 왕은 때로는 교황과 맞서고 때로는 귀족들과 싸우고 때로는 백성들의 원성을 무시했습니다. 문제는 왕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법 위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권력 구조가 그렇다면 그 사회는 왕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만은 서서히 쌓여만 갔습니다. 귀족들은 처음에는 왕을 설득하려 했지만 존 왕은 자신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명령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귀족들을 하나씩 압박하거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압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귀족들은 무장봉기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의 자비나 선의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왕의 권력에 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215년 귀족들은 런던을 장악하고 존 왕에게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립니다. 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지원도 세금도 고갈된 상태였고 교회와의 갈등으로 외교적 고립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귀족들이 꺼내든 것이 바로 헌장, 즉 왕에게 지켜야 할 약속을 문서로 적어 제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복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법의 아래에 두겠다는 혁명적인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1215년 6월 템스강 인근 러니메드라는 평원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그나 카르타의 여러 조항 중 가장 유명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자유민도 적법한 재판 없이 구금되거나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원칙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에는 놀라운 발상에 가까웠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법에 따라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기분, 왕의 명령, 왕의 즉흥적인 판단이 더 이상 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마그나 카르타는 세금을 올릴 때 귀족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왕이 마음대로 국가 재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미였고 나아가 의회라는 구조가 생겨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그나 카르타는 단순히 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라 왕권을 제한하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구조의 시작을 알리는 첫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오늘날의 의미처럼 즉시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문서는 귀족 중심의 요구가 담긴 협상문에 가까웠습니다. 농민이나 서민, 여성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 왕은 이 문서를 승인하자마자 곧바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 강요에 의해 서명했으니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교황은 왕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마그나 카르타는 서명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폐기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역사적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왕과 교황이 문서를 없애려는 시도는 오히려 반발을 더 거세게 만들었습니다. 귀족들은 더 강한 저항에 나섰고 결국 존 왕이 죽은 뒤 어린 헨리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마그나 카르타는 다시 복원됩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 왕조의 권력 제한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왕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의회와 귀족들은 이 문서를 꺼내들며 당신도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그나 카르타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시에는 귀족 중심의 문서였지만 후대에 이 문서의 정신은 모든 사람의 권리로 확장됩니다. 17세기 영국의 시민혁명, 18세기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혁명과 인권선언문 등 수많은 자유주의 운동에서 마그나 카르타의 문장은 인용되고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말합니다. 권력은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모든 개인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다. 결국 마그나 카르타는 근대 민주주의의 씨앗이 된 문서였습니다. 정치 제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라는 관계를 법과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신성한 절대자가 아니며 구체적인 규칙 속에서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그나 카르타는 단순한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초를 만든 출발점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자유, 권리, 법치, 의회, 헌정질서, 이 모든 개념들이 1215년 러니메드의 한 평원에서 처음으로 씨앗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펜으로, 피가 아니라 잉크로 인간은 처음으로 권력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를 기억하는 이유, 그 종이 한 장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